이해찬 대표, 네. 또 한교안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아, 왜 안 받아주죠? 일단은 이걸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 편하게, 네, 그냥 편안하게 뭐 말씀을 문제가 드리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일단은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 배종찬의 핵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벌써 올해도 정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연초에 생각했던 올해의 계획, 작심삼일 되시지 말고 꼭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차근차근 잘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목표를 세우실 때요, 분명히 자료가 필요하시죠. 또 근거가 필요하십니다. 또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럴 때 보면 딱 좋은 영상이 바로 쿠키 방송 배종찬의 핵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계속해서 무한 반복 많이 봐주시고요. 좋은 영상 잘 보셨죠? 그럴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오늘 또 진행자 겸 초대 손님과 함께 구독 꼭꼭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면 뭐합니까? 복 많이 받습니다. 네, 꼭꼭꼭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요, 총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2,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 총선 정말 국가의 대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느 때 어떤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이 선거를 타달탈 완전히 해부 분석해버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이 묻고 누가 답할까요? 그리고 누가 묻고 배종찬이 답할까요? 바로 오늘은 그런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 방송 정치부의 대표 간판 미남 스타죠. 네. 본인 스스로는 지금 설마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일단은 우리는 밀어붙입니다. 우리 또 간판 대표 작가님께서 붙여준 또 호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쿠키 뉴스, 간판 대표 미남 기자죠. 오준엽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쿠키 뉴스의 간판 미남 기자. 그러지 마시고요. 부끄럽게. 네. 네. 사실 우리가 오늘 그 오 기자님을 모신 이유는 이런 미남을 모시면 좀 구독자가 늘어날까. 자, 이번 오준엽 편의 모든 구독은 오 기자님께 달려있다. 갑자기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났는데, 네. 올해 오 기자님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당들의 구성원들이 좀 많이 바뀔 예정이니까요. 네. 그분들과의 스킨십을 좀 원활하게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좀 더 폭을 넓히겠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네. 우리 쿠키 뉴스가 세계 최고의 뉴스가 되는데 일조하겠다. 아직 세계 최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도 뭐 메이저급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겠다. 네. 정말 그 포부 좋습니다. 네. 자, 배 소장이 묻고 오 기자가 답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궁금한 것이 각 당이 4.15 총선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근데 네. 일반인들은 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네. 국회 또 출입하고 이 정치 인물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 네. 우리 오 기자께서는 각 당의 상황 한번 총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뭐 지금 국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중심으로 좀 스타성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라고 할까요? 핵심 아젠다가 이제 뭐 경제도 있지만 민생, 공정, 정의 뭐 이런 키워드들이잖아요. 또 공정을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키워드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이제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14차까지 발표가 돼서 네, 이제 영입을 하고 있죠. 난 그거 궁금해요. 근데 왜 이게 인재인데 네. 12호, 1호, 2호 이렇게 무슨 무슨 물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제 뭐 편의상 이제 기자들이 붙인 타이틀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쪽에서도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1호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첫 번째로 영입하는 인재가 그 당의 이제 색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또 준비가 되고 있나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고 처음에는 갔었는데 첫 발부터 조금 삐걱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분을 박찬주 대장 네, 이제 영입을 하려고 예비역 했다가 대장이죠. 네, 그게 이제 또 내부적인 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표를 했었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삐걱삐걱거리다 보니까 인재 영입이 좀 딜레이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지연이 좀 되다가 지금 이제 5차, 6차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좀 텀이 좀 길었고 그 중간에 그래서 좀 방향성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처럼 이제 뭐 아무래도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공정이라든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회의 아젠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인물,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은 보수적 색채를 좀 많이 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조금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단체들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들과의 협업이라면 단순하게 한 명의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뭐 소상공인 단체 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덩어리를 좀 데려와서 기독교 단체, 딱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다른 정당들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들을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아직도 1호 인재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손학규 대표와 얘기를 했을 때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당 내에 아직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정당은 인재 영입을 논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군요.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창당을 할 때부터 청년 단체들과 해서 좀 젊은 보수 집단 단체라는 걸 이제 표방을 해가지고 나왔고 그러면서 뭐 발기인 대회를 할 때에도 그런 단체들을 몇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뭐 이런 단체들을 조금 모셔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일정 부분의 지지 기반이나 아니면 세력들을 조금 같이 포용을 해서 좀 파일을 한 번에 키우겠다라는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 각 정당에서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변수라면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로는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계속해서 법무부와 그리고 혹은 청와대와의 그런 마찰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잡음들이 조금 일정 부분 외부로 비춰지고 있고 더구나 지금 조국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국 가족들에 대한 비리 수사와 그다음에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정무수석일 때 그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업무에 대한 부분들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총선의 향배가 굉장히 달라질 여지가 커서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검찰 있는 것 수사. 같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거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나 집값 문제가 조금은 민감하게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오 기자께서 이 현장에 있을 때 이해찬 대표, 또 황교안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받아주죠? 일단은 이걸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편하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말을 좀 많이 아끼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뭐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약간 어눌한 부분, 뭐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바로 나가는 형태가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거침없이.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실수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응해주시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바쁘시니까. 황교안 네. 대표는 어떤가요? 황교안 대표는 조금 전략적이다. 네. 오픈을 하거나 노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슈가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편인데 그 외에는 조금 차단을 하거나 약간의 동문서답 네, 형태의 답변을 하시고 혹시 얼마 전 네. 그 육포 선물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셨나요? 답변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뭐 육포 선물에 대해서도 그냥 네. 사무처의 실수다. 실수다. 네. 뭐 이제 사무처에서 보내야 되는 게 이제 한과를 네. 준비해가지고 보내려고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 실수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네. 네. 참 말이 없는 분들이군요, 그죠? 그런데 네. 또 꼭 필요한 이야기는 또 하는 분들이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변수로 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네. 이 대표와 또 당의 주요 인사들의 이 발언 파장이 또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쭤본 것이고, 네. 자, 21대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남아 있는 일정 중에서 중요한 일정이 현장에서 있다면 어떤 일정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현재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네. 지금 선거구가 이제 뭐 국민이 어느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가 정해지려면 네. 어느 정도의 선거구가 윤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윤곽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서 네. 이 선거구 획정이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이고 선거구 획정이 일단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합의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국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후보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네. 중에 하나가 이건 우리 뭐 일반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네. 공천은 대체적으로 언제쯤 되면 일단락이 되는 겁니까? 빨리 나올수록 사실 좋죠. 네. 그러니까 선거구가 확정이 되면 그 선거구에 누가 출마를 할 것이냐까지 같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결과겠죠. 그래야 네. 국민들이 그 사람의 공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뽑아줄 테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공천이 이달 말까지는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1월 말요, 이번 달 말요. 네, 네. 근데 뭐 그렇게는 안 될 것 그게 같고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나와야 2월 중순까지. 네, 그게 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2월 말까지는 어쨌든 되어야 이제 3월 26일부터는 후보 등록이 그렇네요. 네,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국내 유권자들만 생각했는데 제외 투표까지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네요. 이미 뭐 지정되어 있는 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네. 기간들은 이미 다 지나 있는 상태라서 최대한 빠르게 선관위에서도 답변이 가장 먼저 하는 답변이 그겁니다. 네. 가장 빠르게, 제일 빠르게. 네, 지금 가장 빠르게 되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거죠. 네. 자, 우리 좀 답답한 선거 일정에 대해서도 꼬집어 네. 주셨는데, 네. 자, 아무래도 미남 기자시다 보니까 지금 다들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총선 취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각오 한 말씀. 독자분들도 계시고 네. 애청자분들도 이제 곧 생기겠죠. 한 말씀 해주시죠. 저뿐만 아니라 뭐 네.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지금 총선 일정이면 가장 빠른 게, 그러니까 가장 밀접하게 이제 후보들과 만나서 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정당이나 각 정당별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속속들이 파헤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전달을 하는 것들이 네. 아무래도 향후 이제 뭐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 네, 분들을 뽑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잘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후보들과 좀 더 밀착해서 스킨십을 좀 가지고 네, 열심히 취재를 발로 뛰며 해보겠습니다. 스킨십을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각 정당의 공약의 옥석 그리고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려주는 역할을 뭐 이제 옥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이게 뭐 묻지마 선거가 되는 경우, 깜깜이 선거가 사실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역할을 우리 대표 언론 쿠키뉴스의 또 오준혁 기자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감염증.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야당을 비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그렇죠. 방역을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선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이것 자체도 총선에 주는 정치적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